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교육의 효과, 통합교육의 교사 간 협력, 통합교육의 협동수업, 통합교육의 실제에 대하여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통합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지 못한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바로 통합교육의 대상 아동입니다. 근데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수를 볼 때에 중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등은 통합교육보다는 중등 고등학생은 특수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의 현황으로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합교육 현장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표에서 보면 초등학교가 50%가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통합교육의 효과입니다. 통합교육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도 같이 수업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있는지, 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만 모아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볼 수 있지만 비장애 아동, 즉 일반 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발달이 빠르고 더 나은, 더 말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과 자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언어 환경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호기심 이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통합교육을 할 때에 일반 학교 생활의 교육 과정에 따라 규칙적인 행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습득됩니다. 자신들이 지체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계속 다니게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하는데 비장애 아동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출 때 멈춰야 되고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반 학교 학생들이 하는 그런 규칙적인 행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저것이 바로 바람직한 것이고 내가 아직 좀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습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스스로 깨닫는다든지 그리고 또 터득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 능력과 가능성의 효율적 발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끼리만 놀거나 그 다음에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건 아니잖아. 같은 교실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저거는 좀 어렵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부족한 것 이런 또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적성, 흥미 이런 것이 쉽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적 환경이 없으면 자기 혼자 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도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잠재 능력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가능성 쪽으로 많이 티칭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만 스스로도 잠재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아주 효율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아동과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함께 있을 때에 모방을 하게 됩니다. 저 친구가 하는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모방학습.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가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면 아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탐색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수준보다 조금 상이한 친구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모방할 거리도 많고 관찰할 것도 많고 또 호기심도 막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아동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놀기를 선호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보다 한 살 더 많거나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은 안 데리고 다니려 하는데 자꾸 따라가려는, 근데 호기심에 자극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자기 친구들이나 어린 동생들하고 있을 때는 관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발달의 촉진이 일반 아동과 함께 통합교육을 할 때 굉장히 발달의 촉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교실은 다 비장애 아동이죠. 그러면 그 비장애 아동이 있는 교실에서 특별히 지능이 아주 특출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또래 연령 반에 있을 때에 별로 호기심에 자극을 받지 못하거나 별로 관찰할 것이 없거나 서로 상호작용할 때 수준이 너무 자기보다 떨어진다 이러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가 만약에 엄마 어린이집 재미없어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내성적인 아이는 재미가 없거나 그 다음에 가기가 싫거나 이러면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진혼도 굉장히 높고 이 교육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재미를 못 느낀다 하는 아이 중에 좀 산만한 아이는, 좀 외향적인 아이는 좀 산만한 행동을 좀 보이게 되고 또 그냥 가기 싫어하고 짜증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같은 6살인데 만약에 3살, 4살 아동하고 같은 환경에 물론 교실은 다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많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 자연히 호기심에 자극을 못 받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별 이유도 없는데 오면 잘하는데 뭐든지 잘하는데 왜 오기 싫어할까? 예. 그때는 부모가 이제 진단을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진단? 예. 상이한 수준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유치원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보다 6살 친구 같으면 7살 아이가 있는 환경으로 그리고 자기 또래 연령이 많은 그리고 현저하게 어린 아이들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옮겨주면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자기 수준보다 훨씬 상이한 모방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관찰학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촉진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좀 지체가 장애가 발달이 늦고 발달 장애가 있고 또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보다 어린 나이에 넣어놓지 말고 자기가 또래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한 살 많은 조금 치기도 하고 뭐 괜찮습니다. 좀 치기도 하고 하면서 또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역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아이가 모방하고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풍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통합교육을 할 때에 일반 아동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 일반 아동에게도 그럼 일반 아동에게 별로 얻는 것이 없고 손해보지 않나, 자기보다 좀 훨씬 떨어진 아이하고 섞어놓으면 오히려 손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인격 도야입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장애인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얼마나 소외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회적인 환경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릴 적부터 통합교육을 하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친구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익힙니다.
예,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게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면 상당히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아주 젊을 때 여름 성경학교 교사 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짝하고 같이 손을 잡고 찬양 율동을 배우는 시간인데 제 옆에 있는 짝이 손을 탁 내미는데 손이 그냥 손가락이 없는 주먹이었습니다. 제일 끝에 요거 엄지와 검지 두 개만 손가락이 조금 남아있었고 그것도 완전히 안 남아있었고 한쪽이 다 이렇게 주먹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장애인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때는 통합교육이라는 것도 없었죠. 수십 년 전이니까. 그 손을 선뜻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섬뜩하더라고요.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주먹에 쥐어진 손을 탁 잡는다는 것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하나 잡는 것도 안 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었겠죠. 상당히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익힙니다. 자기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알고 예. 또 그들을 존중할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지식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장점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학습을 할 때에 귀로 듣고 이제 밖에 나가면 교실을 떠나면 귀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밖에 나가면 30%도 기억 못합니다. 어떨 때는 제목도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시청각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막 보면서 또 뭐 영화를 봤다든지 드라마를 봤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기억이 잘 나죠. 근데 내가 봤던 것을 내가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리바이벌 해줄 때 전할 때 그때는 완전히 자기 지식이 됩니다. 최소한 80% 이상은 자기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다 발달이 늦죠. 발달이 늦고 성취도가 낮습니다. 그런 아동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따라 해봐.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 줍니다. 또 선생님은 또 교실에서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게 이 친구는 마음이 아픈 친구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살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돼. 라는 그 개념을 항상 심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서슴없이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잘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보다 확실하게 자기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복습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감정이입, 굉장히 EQ가 발달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행동이 향상됩니다. 예, 그 어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아동이 자기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 기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당히 감정이입이 생긴데요. 이 감정 문제 지수는 EQ라고 합니다. 우리 지능지수를 보통 IQ라고 그러죠. 근데 IQ는 입사시험을 치고 EQ는 성진시험을 친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인 행동의 향상, 사회성 발달 이런 것에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 마음, 어릴 적부터 통합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이런 사회적인 행동이 굉장히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답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감정이입 이런 것 때문에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합교육이 교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그 통합교실 안에는 아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 영역의 장애에 대하여 학습하고 연구하게 되면 교사에게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의 그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좋을 때는 다 사랑하고 좋을 때는 다 찬양도 감사도 풍부하죠. 근데 정말 좋지 않을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참 힘듭니다. 근데 그 역경이 우리의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더 돈독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듯이 우리 통합교육 교사가 참 어렵습니다. 이는 일반 교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특수교사가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한국에는 거의 100% 지원이 안 됩니다. 시간제로 아직까지는 시간제로 와서 주 몇 번 와서 도와주는 이 정도더라고요. 제가 통합교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똑같은 아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학습에 대한 책무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영역에 어떨 때는 청각장애 아동도 받고 어떨 때는 학습장애 아동도 받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배치해 주는 대로 받았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교사가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 자신의 발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복지관이나 아니면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보육기관에 유아교육기관에 갔을 때 통합대상 아이들을 받게 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학급 아동에게 대한 관찰력이 생기고 지도 교수 방법의 능력이 향상된다. 예. 자신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도 교수 방법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양한 아동이 있을수록 관찰 능력이 더 발달합니다. 근데 한두 명 데리고 한 5명 데리고 학급을 운영하면 상당히 좋겠죠. 뭐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렇지만 일반 아동도 10명도 넘는데 또 특수 아동을 또 한두 명 보내줘 이러면 힘듭니다. 근데 그 아동이 있음으로써 다른 아동과 비교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아이들과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짝을 지어주는가 하는 이런 교수학습 방법 능력도 생기지만 더 예리한 관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조가 강화됩니다. 협조 강화 안 되면 안 되지요. 자연스럽게 협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되면서 아동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교육 서비스의 교육적 지식, 정보 이런 걸 굉장히 공유하게 됩니다. 자, 어떤 아이가 빨간색만 쓰는 약간 발달이 지체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건 빨간색이야 파란색이 해도 그 친구는 빨간색만 샀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알지요. 근데 초임 교사들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유 못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빨간색보다 다른 색을 자꾸 지켜주면서 살짝 크레파스 통해서 빨간색을 빼버리라고 없애버려라. 그러면 이 아동은 그 현실에 대해서 약간의 그 기억 저장 능력이 좀 짧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찾을 수도 있지만 나중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경력이 있는 아니면 또 전문가인 그 지식을 서로 정보로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의 극복과 성장, 발달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당해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 아동이 제가 장애 아동 중에서 키가 유난히 작은 쉽게 말해서 외소증 난장이 친구를 받았습니다. 상체는 다 정상적으로 머리도 그냥 다른 애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데 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이 상체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모르고 이 아이들 전부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특징을 모르니까 같이 수영장 밀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아이가 거꾸로 그냥 꼰두박질해서 지 신체 구조상은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던 선생님이 빨리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런 정보의 특수교사나 그 다음에 교수님처럼 경력이 되게 많은 사람 아니면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상당히 보람을 느낀 것이 그 아이가 7살이었는데 딱 일어서자마자 나한테 탁 안기면서 선생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랬습니다. 살려주셔서 그냥 지는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극복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도 그걸 몰랐다고 원장선생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아동의 생명을 살렸다는 데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반 교사들도 이처럼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발달 지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교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방안입니다. 교사 간에 서로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애 아동을 일반 아동과 통합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정말 아이들은 너무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교사 간의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된 거예요. 그냥 일반 교사는 특수교사가 그 교실에 들어왔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꺼내버리는 이제 선생님이 할 거다.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협력체제와 협력기술에 관한 훈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또 연수기관에서도 국가적으로도 1년에 얼마간의 몇 시간의 연수를 받아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기술을 협력하고 이런 데 대해서 훈련을 하고 또 교사 간의 이해를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학생 수가 통합학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정원이 18명, 한 반에 18명이면 어떤 그 특수교육 대상 아이가 내가 저 유치원에 가고 싶습니다. 저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 정원을 초과해도 정원을 무시하고 거기 넣는 거예요. 거기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제도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에 특수교육 대상 아이가 그 반에 한두 명 간다면 그 다음에 일반 아동을 한 두세 명은 빼주고 정원 내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원을 초과해도 학생이 원하면 보호자가 원하면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반 아동과 특수교사 그리고 특별하게 뛰어난 아동까지 특별한 통합교육을 이뤄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개념상의 장벽, 아직까지도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을 치고 있는 그런 인식들이 교사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이나 상대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관계가 되게 좋을 때는 어떻게든지 맞춰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그냥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특수교사, 일반 교사가 한 교실에서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음을 잘 모아야만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협력해야 되냐면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위해서 좀 조직적으로 구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아주 조직적인 구조를 딱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절대로 협조해야 됩니다. 외부 활동할 때는 절대로 협조해야 됩니다. 특별 활동할 때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수준별 교사 교육 계획을 할 때는 서로 상의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교사는 정보나 기술을 교환하는 능력을 서로 정보나 기술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들도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꾸 줘야 자기가 또 다른 것을 연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또 그걸 계속 울고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나 기술을 교환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그리고 또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에 합의하는, 상당히 그 사회성과 인격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현장에서는 갈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꼭 특수교실이 아니더라도 서로 교우들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학우들 간에도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잘 어필하고 다른 사람 감정도 잘 이해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버릇부터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꼬이기만 하고 이제 주변에 친구가 없죠. 잘 양보도 못하고, 이런 것이 기술이고 훈련입니다. 교사 간 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통합 수행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통합교육의 협동학습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협동학습에서 개인차를 고려해야 됩니다. 참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 통합교육에서 개인적인 특성, 교육적 요구 이 말하고 상호작용 이런 말 제일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예, 그 말입니다. 차별화 교수, different. 예. 이거는 다르다는 거지. 예. 못하다, 잘한다, 못한다, 내보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예, 차별, 예.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 준비도, 관심사, 흥미, 학업 능력 이런 것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의 흥미도, 그 아이의 가능성, 잠재 능력, 이런 걸 보려면 얼마나 학업 준비도가 되어 있는지,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 곱하기를 가르치려는데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는지 이 준비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도예요. 내가 문장을 길게 지금 이해를 시키려는데 단어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준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일반 교실에서는, 일반 아동의 교실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있고 소그룹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반에서도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고 또 되게 떨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준을 3수준으로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나눠서 소그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그 그룹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니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보내요. 근데 아주 떨어진 아이는 먼저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준별 교육. 나중에 끝에는 다 가면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고 물론 점수는 좀 차이 나겠지만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수준별 교육, 즉 개별화, 차별화 교수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 교수입니다. 일반 교사와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교육계획이나 교수평가에 적절하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매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잘했어요. 보통입니다.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매우 못했어요. 조금 못했어요. 이런 영역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이 일반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특수교육가 모두 다 전부 다 매우 못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못했어야라도 되겠죠. 잘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문가가 그 아이들만의 교수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짜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팀 티칭이랍니다. 여기서는 일반 교사는 물론 데려가는 것이고 전문적인 교사, 또 전공을 하고 경력이 있는 전문적인 교수, 그래서 서로 장점을 고려하면서 상호작용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수교육에서도 짚었고 통합교육에서도 통합교실에서도 짚었고 그 다음에 장애의 이해에서도 서로의 그 학업 능력 그리고 또 개인적인 특성, 학습 요구도 이런 것을 꼭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전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이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국가적인 연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장점을 서로 교류하고 상호하는 것이 잘 돼야만이 좋은 통합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예 통합교육의 실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업과 함께 다음에 실습이 이어지는 주간이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그 실습 보고서와 그 다음에 또 교재에 맞게 수업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 바꾼 거 앞으로 이제 15주차까지 바꾼 것을 다시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LMS도 업로드 해 드리고 단톡에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